안녕하세요. 2025년 6월 6일. 오늘 저희가 함께 좀 살펴볼 자료는요. 현재 대한민국 정치의 아주 뜨거운 감자죠. 바로 이 권력의 균형 문제입니다. 역대 최다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, 그리고 또 거대 야당이 맞서는 이 상황, 이 속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여러 분석들, 또 우려들, 이런 글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보내주신 자료들이 딱 지금의 어떤 정치 구도가 가진 뭐랄까 잠재적인 위험, 특히 권력이 한쪽으로 이렇게 쏠릴 때요. 민주적인 견제 시스템이 과연 잘 작동할 수 있을까?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고요. 단순히 현상 나열보다는 그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시민의 역할까지도 좀 짚어보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이 자료들 보면서요. 지금 한국 민주주의 어디쯤 와 있는지, 그리고 당신께서 이 상황을 어떤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지 그 핵심만 딱 뽑아서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. 자료에서 제가 좀 흥미롭게 본 부분이 있는데요. 새 정부 들어서서 협치니 권력 분산이니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. 근데 정작 과거의 특정 세력이 확 권력을 잡았을 때는 왜 이런 목소리가 좀 작았을까?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. 이게 바로 그 자료에서 계속 나오는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, 이거랑 연결되는 걸까요? 아, 정확합니다. 네. 자료는 바로 그 점을 핵심 문제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소위 말하는 제왕적 대통령제. 그러니까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보다 대통령한테 권한이 좀 과도하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잖아요. 그리고 또 국회 운영에서도 이른바 승자독식 구조 위에 맞물리면서 정권이 바뀌어도 비슷한 갈등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. 예를 들어서 그 지난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막 급증했던 사례, 아니면 지금 이재명 정부 초기에 여당이 단독으로 추진하려는 대법관 징원 법안, 이런 것들을 들면서요. 양쪽 다, 그러니까 다소 권력을 딱 쥐게 되면 이런 견제 장치를 좀 무력화시키려는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쉽다. 이걸 보여주는 거죠. 그러니까 누가 권력을 잡든 간에요. 일단 힘이 생기면 상대방을 존중하거나 이러기보다는 그냥 밀어붙이는 경향, 이게 나타난다는 거군요. 근데 이게 단순히 정치권의 힘겨루기, 이 문제만은 아니라고 또 자료는 보는 것 같더라고요. 네네. 그 점이 중요합니다. 이게 표면적으로는 정당 싸움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현재 우리의 어떤 선거제도라든지 정당 문화 자체가 국민들의 그 다양한 목소리 있잖아요. 이걸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. 이런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는 거죠. 그러니까 국민 다수의 진짜 뜻이 정치 과정에서 좀 왜곡되기도 하고 아니면 타협이나 수기 이런 거보다는 그냥 극단적인 대립으로 확 치닫게 된다. 이런 분석인 겁니다. 어쩌면 당신께서 뉴스를 보시면서 느끼는 그 답답함. 아니, 국민은 변화를 바라는데 왜 정치는 맨날 저렇게 싸우기만 할까? 하는 그 지점이 바로 여기 있을 수 있겠네요. 결국 국민의 뜻을 대해야 할 정치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. 이런 신호로 읽히네요. 이게 왜 그렇게 위험한 건가요? 권력 집중하고요. 이 견제 장치가 부실해지는 거, 이게 민주주의의 어떤 근간 자체를 흔들 수 있기 때문이죠. 자료에서는 좀 경각심을 주려고 과거의 그 권력 남용의 위험성을 보여줬던 12.3 내란 사태 같은 역사적 경험을 좀 상기시키기도 하고요. 자료가 그렇게 언급합니다. 그러면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,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. 또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그냥 법안을 막 강행 처리한다거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하는 거, 이런 건 결국 삼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 핵심 원칙, 그리고 국회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거잖아요. 결국에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, 이렇게 우려하는 거죠. 결국에는 이게 정치권의 행태 하나하나가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그 기반 자체를 좀 약화시킬 수도 있다. 이런 얘기네요. 자, 그럼 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이걸 헤쳐나갈 방법 없을까요? 자료에서 제시하는 해법들은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? 네, 여러 방안들이 나옵니다. 장기적으로 보면 역시 대통령과 국회 간의 권한을 좀 재조정하고 또 중앙하고 지방의 균형을 맞추는 그런 권력 분산형 개헌론이 이게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고요.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더 강화하는 방안도 언급이 됩니다. 근데 자료가 더 중요하게 강조하는 건 사실 시민의 역할이에요. 선거 때 투표하는 걸 넘어서요. 우리가 뽑은 그 권력이 약속을 잘 지키는지 또 권한을 남용하지는 않는지 이걸 꾸준히 감시하고 좀 비판적인 질문을 던지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, 이게 필수적이라는 거죠.
뭐 시민교육 강화라든지 건전한 공론장을 활성화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요. 아, 제도를 바꾸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결국 그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은 깨어있는 시민들한테서 나온다 이 말이군요. 네, 인상 깊네요. 오늘 저희는 2025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마주한 이 권력 견제 문제를 여러 자료를 통해서 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. 핵심은 그거 같아요. 선거라는 행위만으로는 민주주의가 저절로 건강하게 유지되지는 않는다. 이 점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권력의 균형을 잡으려는 어떤 제도적인 노력도 필요하고요. 동시에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치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또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좀 인정하고 대화하려는 그런 성숙한 자세, 이게 같이 가야겠죠. 그럴 때 한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. 마지막으로 이 자료의 한 구절이 좀 긴 여운을 주는 것 같은데요. 거대한 권력은 언제나 존재했다. 하지만 건강한 민주주의는 그 권력에 끊임없이 질문하고 균형을 맞추려는 시민들의 포기하지 않는 노력 속에서 비로소 숨쉴 공간을 찾는다. 이 문장이 오늘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는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